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 그 종목이랑 그 기업 이제 그 두 가지 기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소개의 기준은 제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 많이 물려 있는 애 그 두 개입니다. 그 첫 장에 이제 제목에서도 볼 수 있지만 많이 물려 있는 애 두 개 뭐냐면은 CJ랑 아모레 두 개가 많이 물려 있어요. CJ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좀 안 되게 물려 있는 것 같고, 아모레는 33% 물려 있더라고요. 이거 아모레 G, 예, 그두 가지 이제 찍기 전에 이제 영상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할 때 이제 그거 있죠. 메모장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짠 해서 이제 주식을 할 때 남의 불행은 나의 기회, 뭐 행복, 그다음에 나의 불행은 남의 기회. 이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잘 가는 거는 잘 가는 종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보다는 제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중에 안 좋은 거,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제가 말을, 야 이거 한 30% 정도 빠지면, 야 나 이거 많이 지금 물려 있어, 손실을 보고 있어. 그다음에 또 그런 것도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그 많이 물려 있는 거 좀 알려줘. 그렇게 저는 그렇게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많이 잘 가고 있는 거 알려주면은 그것도 덜컥 샀다가 또 남이 물리고 그러면은 또 제 기분도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물려 있는 것들을 아주 좀 공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종목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한번 그 시황을 한번 보죠. 근데 제 하는 것 참, 그 매일매일 시황하는 거 참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시황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불안감 해소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수요는 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황 방송을 많이 찍지 않나 싶습니다. 시황 방송 같은 데 보면은 막 종목 진짜 막 한 몇십 개씩 이제 그 고민 상담 그런 거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신뢰를 한번 팍 잊어버린 게, 제가 이제 회사원인데 제가 다니는 회사를 정말 그 유명하신 분이 그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상담 내용이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그 기업의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태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그런 전문가도 다 그냥 그 종목 전문가 그런 사람 아닌 이상이 그렇게 뭔가 시황에 대해서 막 몇십 개 종목들 다 얘기해, 이런 거는 정말 너무 의미가 없구나. 그걸 느끼면서 이제 그 유명한 전문가도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더욱더 매일매일 시황 그 체크하는 거에는 의미를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짚고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그 3천을 빼먹었죠. 막 이때 막 뭐 방송에서 다들 뭐 4천 간다 그러다가 이제 뭐 지금 이렇게 빼놓은 상태인데, 갈 수도 있죠. 이렇게 사실 그 예외적으로 많이 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만큼 그러니까 크게 박스를 그리면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인데 정말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딱 고점에 사신 분들은 지금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이만큼이나 빠졌으니까. 어쨌든 사실은 또 이만큼 빠졌다라는 얘기는 또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모르죠. 어떻게, 어떻게 이걸 미래를 예언을 하겠습니까? 반대로 이제 이만큼 빠졌으니까 반등 올 수도 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완전히 이런 거 이평선 다 깼으니까 완벽한 하락 추세라고 해서 이만큼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쵸? 네, 그러면서 저는 그냥 현금 비중 한 30% 유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기도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휴일 끝나고 하면 반등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빠졌죠. 예.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고 많이 빠졌죠. 근데 그나마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그냥 이렇게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또 코스닥도 한번 또 빠질 때 또 무섭게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시황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예. 안 좋다. 지금 예. 안 좋다. 근데 지금 어쨌든 대부분의 이제 주식 채널이나 그런 데서는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불안불안합니다. 이거 이평선 다 깨고 차라리 그냥 기간 조정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가격 조정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진짜 아비 규환 납니다. 아비 규환. 특히 막 신용 쓰고 있는 분들은 정말 강제 청산 당하고 그러면은 삶이 괴롭죠. 그래서 부디 연휴 끝나고 장이 조금이라도 돌아서길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오늘 소개할 종목 두 가지 먼저 차트를 그래도 한번 먼저 볼게요. 차트랑 뭐 수급, 재무 이런 거 간단하게 한번 보고 홈페이지 같은 거 통해서 기업에 대해서 뭐 살짝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CJ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물려있는 CJ 이거 지수가 아니라 주식으로 봐야죠. CJ 예. 이게 신기하게 이게 언제 분석하다가 이 선을 그어놓은 건데 딱 거기 걸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왔다 갔다 코로나 때 이만큼 빠졌다가 또 확 올랐죠. 올랐다가 뭐 이렇게 쭉 빠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9만 원, 10만 원 좀 안 되죠. 이렇게 보면은 근데 별거 아니에요. 근데 CJ가 얼마나 안 좋은 상태냐 보면 자, 뭐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주봉으로 봐보세요. 이게 15년도에 30만 원 넘는 주식이 지금 10만 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반의 반 토막 난 건가요? 반 토막이면 15만 원. 반의 반 토막까지는 아니네. 그쵸? 반 토막 나고 한 30% 정도 더 빠진 것 같은데 주봉으로 이렇게 쫙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15년도 아마 이때 사드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중국 불매운동 일어나면서 막 이제 뭐 그런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보면 이렇게 약간 장기적인 턴어라운드 추세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만큼 한 5년 가까이 빠지다가 슬슬 이제 그래서 이게 약간 그래도 저는 좀 턴어라운드 주식 측면에서 턴어라운드 주식을 해석을 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래도 한 15% 정도 이제 물려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월봉, 연봉 봐도 연봉 근데 이제 연봉이 제가 영상 보기 전에 이제 CJ랑 아모레 봤는데 신기하게 두 종목도 다 이게 연봉에 딱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연봉으로 봤을 때의 이평선 22평선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20년 이평선이겠죠. 딱 이렇게 걸려 있어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왜 두 종목이 이렇게 딱 똑같이 걸려 있지? 연봉으로 봐도 정말 안 좋은 상태인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재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를 봤는데 아니 뭐 그렇게 CJ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까지 힘이 없을 그런 재무는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영업이익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근데 또 모르죠. 이거 또 재무제표를 어떻게 또 이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냥 나와 있는 수치로만 보면 이렇게 되고 있고 뭐 저기 뭐야 영업이익 증가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고 뭐 올해는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대비 이렇게 많이 좋아졌고 순이익도 근데 순이익이 조금 그래 순이익이 이제 조금 가라앉고 있는 추세긴 한데 그래도 뭐 매출이 그래도 좀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많이 지금 이렇게 보면 또 언더퍼시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주당 이렇게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넘겼을 때가 지금 21년 추정 바뀔 수 있지만 10,000원 정도고 17년도에 13,000원 11년도에 10,000원 와 이때는 정말 괜찮았네. 네. 이때 빼고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 PER도 올해 추정치가 9.60이니까 거의 역사적인 저점 프라이스 어닝 그 가격 대비 그 이익의 레이쇼 그걸 가지고 있는데 물론 또 저 PER도 뭐 요즘에 또 뭐 다 맞지도 않고 뭐 그렇긴 하지만
아무리 봐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주가가 진짜 왜 이렇게 바닥에 있는지. 네, 그래서 더욱 관심이 갑니다. 그런데 또 그 수급을 한번 보면 수급이 네,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아모레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이 CJ가 수급이. 연기금 뭐 좀 많이 팔았네. 저번에 또 왕창 팔고. 그래서 그래도 이쪽이 계속 꾸준히 매집을 했잖아요. 연기금이. 그죠? 네.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지. 그러니까 아모레, 제가 오늘 좀 소개하려는 아모레보다는 CJ가 저기 수급은 조금 더 나 보여요. 그리고 누적치도 보면 개인이 쭉쭉 사다가 지쳤나 봅니다. 쭉 팔고 있고 뭐 고개 좀 들긴 했지만 주가가 쭉 계속 빠지고 그 와중에 기관이 조금씩 매집을 하고 외국인도 슬쩍 돌리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급 이 정도 이렇게 보고 네. 그래서 네. CJ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차트가 너무 이렇게 주가가 낮지 않나. 물론 뭐 제가 뭐 모르는 이유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좀 너무 낮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한번 이 종목을 언급을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J 말고 아모레 G. 아모레 G나 퍼시픽이나 비슷비슷한데요. 아모레 G도 와 이때 그러니까 저는 여기를 그래도 버텨줄 줄 알고 샀는데 이제 여기서 계속 물린 거죠. 예. 36, 18. 여기서 좀 더 아래 샀나? 지금 33% 물려 있던데. 얼마나 안 좋은 상황입니까? 이평선을 이렇게 일봉을 이렇게 깬다는 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또 판단 미스로 물려 있는 겁니다. 주봉 볼까요? 주봉도 안 좋습니다. 주봉도 다 깨고 내려오고. 월봉. 월봉도 뭐, 야, 이게 언제적 가격입니까? 13년도 가격 거의 12년도 가격으로 내려와 있어요. 21만원 하던 주식이 5만원 안 되니까. 연봉 한번 볼까요? 연봉.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15년도에 이제 거의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CJ랑 아모레가. 15년도에 쫙 나가다가 뭐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연봉에 걸쳐져 있는 거죠. 와, 근데 또 보면은 2000년도에 얼마야, 얘? 1700원? 하던 게 21만원 갔으니, 참. 네, 연봉에 딱 걸쳐 있습니다. 연봉 보면. 재물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그냥 고만고만해. 그죠? 11년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니,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안 좋은가? 순이익도 10년 전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뭐 주가도 뭐 PER 21배. 네. 그래도 뭐, 저기 수익 못 내는 코스닥 기업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만, 네. 좀 힘든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급을 보게 되면, 연기금이 최근 뭐 좀 돌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까 CJ랑 좀 다르게 팔았죠, 더. 이때 좀 사다가, 이때 또 많이 샀네요. 예. 지금 좀 팔았습니다. 지금 여기 좀. 예. 사실 또 여기를 보면 이때 상황을 보면은 참 또 주가가 연기금 보면은 저는 연기금을 좀 좋아하는데 기관 연기금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잘 갈 것 같은데 또 그 이후에 또 주가가 엄청 빠지고 6월 달까지는 잘 갔나요? 6월 달까지는 잘 갔나? 주가가 볼까요? 6월 달까지는 또 잘 갔네. 잘 가다가 또 이제 좀 연기금이나 그런 좀 빠지면서 이렇게 내려왔나 봅니다.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얘도 보면 근데 지금 상태로만 보면은 아모레보다는 CJ가 좀 나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은 아모레가 더 빠진 것 같고. 그래서 개인이 또 근데 이거 봐 누적지가 쌓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난 개인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저는 이거 보면 또 좀 들어가기 싫기도 하고 아모레는 더 지켜봐야
싶기도 하고요. 걔는 계속 누적해서 사고 있고 기관 빠지고 외인 빠지고 주가는 같이 빠지고 네. 하지만 조금 자리가 높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봤고요. 이제 그 이 기업들이 이제 어떤 기업들인가 조금 저는 이제 이런 거보다 이런 게 더 재밌더라고요. 기업의 뭔가 히스토리, 뭐 하는 회사인가 그런 게 보는 게 더 재밌어서 전 이런 거 보는 걸 요즘은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업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CJ 먼저 볼게요. CJ 그룹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CJ 누구나 아는 기업이죠. 이거 약간 마블 따라한 것 같은데 착착착착 넘어가는 거 보면 브랜드만 간단하게 볼게요. 뭐 K 푸드 다 K 붙여놨네. K 뷰티, K 팝 아주 징그럽지 않습니까? K. 네. 자 그래서 보면 자 비비고 뭐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린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국뽕 또 뭐 그런 컨텐츠 국뽕 기사들을 만들어내는 건지 제가 미국에 가서 아직 이걸 먹어보지 않아가지고 근데 뭐 미국 국적을 가진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뭐 이 만두 같은 거 이제 뭐 한식 건강식품으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른 그 대만 저기 뭐야 저기 덤플링 그 뭐냐 그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있잖아요. 그 만두 그 덤플링 그거보다 이제 야채가 많이 들어있다고 한국 만두에는 그래서 이걸 건강식품으로 찾아 먹는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런 미역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미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는 미역국은 정말 못 먹겠대요. 미역 하면서 그 자기 역겹다 역하다고 막 역겹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미역국은 못 먹는다고 했는데 미역국 먹으려나 미국 사람들이 예. 그래서 만두는 좀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국적 가진 친구가 되고 있고 다시다 옛날에 김혜자 씨 선전하던 다시다 고향의 맛 이거 넣으면은 음식이 다 맛있죠. 그래서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그냥 저는 이제 집에서 뭐 혼자 뭐 라면 끓여 먹고 있었던 나이 됐을 때 그냥 다시다만 넣고 끓여가지고 먹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도 맛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예. 해찬들이 이제 그거 CJ인 건지 몰랐어요. 그리고 백설이라는 브랜드. 햇반 오늘도 먹었습니다. 햇반 뚜레쥬르 어딜 가든지 빵가게 다 있고요. 뿌띠젤 젤리 BYO 유산균 요즘 파는 것 같고 이치엘 모르는 브랜드고 립스 맛있고요. 근데 안 간지 너무 오래됐어 코로나 때문에 계절밥상 얘도 많이 갔는데 이런 계절밥상 이거 브랜드 거의 그 지점이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그런지 많이 없어진 걸로 지점이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TVN 그다음에 엠넷 그다음에 마마 뭐 케이컨은 잘 모르겠고 CGV 그다음에 올리브영 진짜 우리 주변에서 매일 접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언스타일 CJ 대한통운도 그때 인수를 했죠. CJ가 이거는 뭐 골프인가요? 이렇게 돼 있고 요거 말고 우리가 또 잘 아는 기업 중에 하나가 CJ E&M 있죠. CJ E&M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조금 최근에 좀 반등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CJ E&M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기업입니다. CJ. 근데 그리고 이 CJ의 그 창업주가 누군지 또 예, 궁금해서 찾아봤죠. 딱 치면은 네 알죠? 네, 이병철 회장님. 참 이 사진 보면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거든요. 정말 입 꽉 담은 입, 그다음에 이런 또 뭐 멋쟁이 패션, 머리도 막 그냥 칼같이 빗어 넘기시고 아주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좀 깍쟁이, 예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정말 칼 같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서예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또 사진 중에 이건희 회장이랑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이 아이 때 찍은 요 사진도 요 이미지도 좀 좋아하는 사진이고요. 그래서 예, 창업주죠. CJ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창업주
보면 위키피디아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CJ그룹에. 네, 1910년에 태어나셨네요. 겨울에 태어나셨고, 네. 처음에 이제 그 삼성 상해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물산, 제일제당, 아마 요때 아마 그 크게 성공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일제당이랑 제일모직 하시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중공업, 물산, 석유와 같은 삼성그룹의 기반이 되니까 CJ 소개를 하는데 삼성그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그 삼성 CJ를 세우면서 그 후에 이제 삼성을 세운 그 삼성 그 창업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분이기 때문에 역사가 이제 그 같은 분에서 CJ랑 삼성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되고, 그다음에 동양방송 같은 것도 하셨고 중앙일보도 이제 창설을 하셨네요. 자, 이렇게 했고 경상남도에서 태어나셨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그러니까 집안이 이제 조금 이제 못 사던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역사적으로 이제 뭔가 그런 벼슬도 했었고, 이병철의 집안은 대대로 의령과 진주 지역 일대의 대지주였다. 그쵸? 그렇게 돼 있고, 이제 하다가 이제 그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하시고, 일본 유학을 이제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대요. 반대를 하시고, 그런데 또 재밌게 효성그룹의 창업주인 조홍재 씨를 찾아가서 사정을 했다. 그래서 일본 유학 경비를 그분께 500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그분의 도움으로 같이 유학을 했다. 그래서 일본 와세다 대학교 정치 경제학과 일본으로 유학을 가신 거죠. 그래서 책에만 빠져 있다가 틈만 나면 이제 일본의 공장을 방문을 해서 일본 공업의 실상을 보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인의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이거 보면은 유학 시절에 고향에서 매달 생활비로 200원을 송금을 했는데, 와, 이때 그 당시 일본 중산층의 가정의 한 달 생활비가 50원이었던 거와 비교하면 정말 풍족한 유학 생활이었네요. 와, 이거 뭐 대박인데. 금수저였네, 금수저, 그죠? 음, 그쵸. 그래서 뭐 건강이 악화가 돼서 귀국을 했고 고향으로 돌아와 요양을 하면서 건강이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근데 이제 그냥 뭐 친구들과 노름에도 빠졌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집으로 돌아왔는데 애들이 세 명의 잠든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제 충격을 받으시고 이제 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구나. 어서 빨리 뜻을 세워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선친에게 자신의 생각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했더니 아버지가 별말 없이 아들에게 선선히 사업 자금을 내주었다. 마침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의 아버지가 말씀을 하신 거죠. 마침 너의 몫으로 연수 300석의 재산을 나누어 주려던 참이다. 스스로 납득이 가는 일이라면 결단을 내려보는 것도 좋다. 참 이제 그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분이셨을지 참 헤아리기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집안의 서포트를 받은 거죠. 이병철 그 창업주의 경우에는 그쵸? 그래서 집안이 좀 잘 사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산에서 정미소를 처음으로 이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일 전쟁 여파로 빌터터리가 됐습니다. 예. 정미소, 자동차 회사, 김해땅 뭐 이런 걸 다 이제 팔고 빈털터리가 다시 됐대요. 다시 사업가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3만 원이라는 돈을 근데 굉장히 큰 돈 같은데 이게 38년에 3만 원을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을 자본금으로 삼성 상해라는 거를 CJ 얘기 자꾸 삼성이라는 게 나오네. 166년 그때 당시에 이래야 되는 돈을 받으셔가지고
꽤 큰 돈 같습니다. 이게 이게 뭐 그 돈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신 거죠. 41년에 주식회사를 개편을 하셨다네요. 중국에도 수출을 했다. 이제 그 6.25 때 한국 전쟁을 맞았다가 다시 이제 부산에서 삼성물산으로 바꾸셨네요. 51년도에. 그러면서 53년에 삼성을 먼저 만들었네. 삼성이라는 타이틀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53년도와 54년도에 제일이라는 호칭이 들어가는 기업들을 세웠습니다. 회사를 세운 거죠. 1953년에 제일제당, 54년에 제일모직을 설립을 하셔서 제조업에서 이때 이제 크게 성공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기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궜다는 게 CJ라는 기업과 삼성의 이제 그 시초가 되는 기업들을 세우신 거죠. 뭐 여러 가지 하셨어요. 예, 이런 기업들도 하시고 신세 같은 경우는 인수를 했네요. 안국화재, 동방생명, 성대의 재단이사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한국비료 그러다 동양라디오, 뭐 동양방송, 중앙일보 뭐 이런 거. 중앙일보를 창설을 하고 동양방송도 설립을 하고. 근데 이제 사카린 밀수 유명한 사건인데요.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져가지고 위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정부와 이제 같이 공모를 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호암 자서전에서 뭐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래서 이제 무리를 빚게 됐는데 뭐 다시 아마 이제 그 한국 비료가 이제 그 사카린을 밀수를 해가지고 그 차남 이제 그 이창희 씨가 서울 교도소에서 수감되고 다시 이병철 씨는 경영에 복귀했다.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 69년에 삼성전자 정기를 설립을 하고 정말 그 역사적인 기업이죠. 삼성전자 69년에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삼성그룹의 육성에 도약대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 중공업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밀, 에버랜드, 용인 자연농원도 설립을 하시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세안그룹도 제일합섬의 세안그룹도 있죠. 예, 이분한테 그 창희 씨한테 넘겨줬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역사를 가진 히스토리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CJ랑 이제 삼성을 이제 세우신 분인 거죠. 이 이병철 회장이 이렇게 돼 있고, 네, 정말 대단한 우리나라 기업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CJ 봤죠. CJ 봤으니 아모레도 좀 보겠습니다. 아모레가 원래 태평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퍼시픽 태평양이 들어간 것 같고, 아모레는 왜 붙었나 몰랐거든요. 일단 보니까 이게 있어요. We make a more beautiful world. 그래서 에이모 어떻게 보면 또 좀 촌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아모레. 아모레. 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이 된 것 같습니다. 됐다고 합니다. 브랜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브랜드죠. 짠. 잠깐만 이게 딱 그게 있는데 이거 보면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모레 퍼시픽, 설화수, 유명한 라네즈, 옛날에 송혜교 씨가 했던 거, 마몽드, 이영애 씨 막 했었죠. 당대의 최고 미인들을 화장품 모델로 섭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니스프리. 이거는 소녀시대 유나가 하지 않았었나요? 에뛰드 송혜교 님이 하셨고, 이건 잘 모르겠네요. 시에노, 헤라, 전지현. 그러니까 뭐 다 최고 미인들만 모아가지고 이제 하네요. 홀리추어 모르는 프리메라 이런 거 같은 거 아이오페 이런 게 다 저희 집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아이오페, 프리메라, 헤라, 뭐 이니스프리, 마몽드 한 번쯤은 다 썼던 브랜드 같아요. 에뛰드. 모르는 브랜드도 많고요. 한율 다 들어봤고, 리리코스 들어봤고, 아웃런 잘 모르겠고요. 이지피지 모르겠고, 에스쁘아 요거 향수 뭐 했던 분이 그 브랜드 같은데요. 희망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어요.
뭐 스테디디 모르는 브랜드, 어디세이 아직도 있나 봐요. 미래파 이거는 뭐 약간 올드한 브랜드 같은데 옛날에 이제 그 목욕탕 가면 있었던 스킨 로션 브로엔 팁스 이게 아모레 건가요? 인수했나? 이거 이게 아모레 지금 아모레 거군요. 어쨌든 브로엔 팁스 들어본 거고 비레디 이너프 모르는 브랜드고 굿달바리 뭐 들어는 봤고요. 프라도 잘 모르겠고요. 퍼퓸 향수 브랜드네. 뭐 이런 거 인수했나? 수입했나? 에스트라 모르겠고 메이커 모르는 것도 미장센이 저기였구나. 미장센 요게 CJ 거였네요. 해피바스 12도 CJ 거네요. 죄송합니다. 아모레 해피바스 미장센 이런 거 다 아모레 거였구나. 네, 메디안 치약 플래시아 오솔록에 CJ와는 좀 다르게 완전히 그 화장품에 포커싱 되어 있는 그룹이죠. 요거 차 빼고는. 네. 그 좀 보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뭐 이런 거.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요것도 컨텐츠 그러니까 하나 찍고 싶어요. 지속 가능 보고서 이런 거. 그러니까 아모레 게 아니라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게 뭔지 그런 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봤고요. CJ의 창업주 그러니까 누군지 봤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CJ가 아니라 아모레죠. 서성환 창업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안광이 이 표정이랑 이게 정말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이게 모니터를 뚫고 나오는 것 같아요. 입 꽉 다물고 옅은 미소를 띄시면서 이제 뭔가 이 중절 모자 딱 쓰고 그냥 넥타이 핀 딱 꽂고 정장 딱 입으시고 이 눈이 정말 그 모니터를 딱 뚫고 나오는 것 같은데 막 소름이 지금 쭈뼛쭈뼛 돋습니다. 진짜 저한테 막 말 거는 것 같아요.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온 몸에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 정말 이게 포스가 대단합니다. 진짜. 근데 이제 그 이분은 그 지금으로 보면 이제 북한 분이신 거죠. 개성상인의 기업가 정신을 근간으로 70년간의 성장을 거듭해온 장수 기업의 아모레 퍼시픽의 창업자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창조해서 세계와 소통하겠다. 이 말이 정말 그러니까 이거를 그 철학을 세운 건데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뜻을 품은 거잖아요, 그렇죠? 원대한 목표를 내걸고 화장품 산업에 매진해서 한국 뷰티 산업 K 뷰티의 선구자라 이거죠. 장원은 그러니까 이 서성환 창업주의 호가 장원이신 거죠. 2003년도에 돌아가셨네요. 네. 이게 그 서성환 창업주의 호인데 소비자를 속이지 말고 소비자에게 더 큰 이익을 주라라는 정도 경영으로 승부한 CEO였고 화장품 마케팅의 귀재였다. 지금의 화장품 한류에 초석을 놓은 서성환 기업가 정신을 정리해서 재조명했다. 물론 최근에는 흔들리고 있지만요. 화장품 한류라는 게.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봐집니다. 이 밑에 말을 보면 정말 화장품에 미친 사람이었던 거죠. 화장품은 나의 꿈이고 삶 자체이며 이러니 이제 일을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화장품 없는 내 인생은 아무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참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우리 회사의 모태는 나의 어머니다. 우리 회사는 여성이 큰 기업이다. 입버릇처럼 말하셨다고 하십니다. 여성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라는 뜻인 동시에 장원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기업가 정신과 도전 정신을 잇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어머니가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 때문에 장원을 이해하려면 그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근원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네, 이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황해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그거를 화장품 장사를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동백 기름 같은 거를 파셨는데 이제 이게 질이 좋아서 전국으로 이제 인기가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그 예, 제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동백 기름도 직접 만들어서 파주셨어요. 머리에 이제 여성들이 이제 그 발랐던 그 기름. 그러다가 이제 크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창업주의 어머니가 크림이랑 가루분 100분으로 해가지고 좀 종류랑 이제 품목을 넓히신 거죠. 근데 그러면서 브랜딩을 하셨어요. 창성당 제품이라고 브랜딩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그 어떤 뭔가 그 독자적인 브랜드를 이렇게 런칭을 하신 거죠. 이때 당시에.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 그 창업주 서정환 창업주가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 학교 지나지 않고 그냥 가업을 돕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어머니가 그 일을 그냥 도와주게 한 게 아니라 사업을 하나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거래처에 가서 사업을 맡긴 건 아니네요. 예, 그렇죠? 거래처에 가서 원료와 자재를 구매하는 일을 장원에게 맡겼다. 45km를 걸었다고? 시장에 서는 날이면 45km를 걸어가서 원료를 떼온 거죠. 예. 그쵸. 서울부터 개성에서 서울까지 부지런히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대단합니다, 진짜. 예. 네. 그 어머니로부터 제조법이 아니라 제조에 임하는 자세를 배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어머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거는 어머니가 의, 신, 실이라는 세 가지의 개성상인의 삼도훈을 장원에게 전수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 16살에 처음으로 일을 줄 때 너는 내 일을 거두는 게 아니라 내게 일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일을 주셨다고 하네요. 심부름꾼이 아니라 사업가로서 사람들을 대하고 일하도록 의의 정신을 가르치고 급하다고 실을 바늘 허리에 메어 쓰지는 못한다. 라면서 재료를 굳죠. 이 음식이라든지 이런 그런 그 제조를 할 땐 재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때 재료를 구함에 있어서 실수가 없어야 고객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신의 정신을 강조했다. 사업이 또 번창할 때는 얕은 물도 깊게 건너야 한다. 주식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너무 겁먹부리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사업이 번창할 때는 얕은 물도 깊게 건너야 한다. 기술은 훔쳐도 자세는 훔칠 수 없다라는 말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세를 부리면 안 된다는 실의 정신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장원의 신용제일주의, 기술제일주의, 협동정신이라는 기업가 정신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백화점에서 이제 개성의 최초로 김지연 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의 문을 열게 되었는데 장원의 어머니가 그 백화점에서 직접 화장품 코너를 개설해서 판매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징병통지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이제 아마 대전이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징집이 됐는데 다행히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다시 그 중국에서 현지 제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대한 그 때가 아모레 퍼시픽의 창립 기념일이 됐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사업은 그 전부터 했는데 왜 이때를 창립 기념일로 했을까? 그러니까 서경배 현재 이제 그 아모레 퍼시픽 회장이 일을 두고 선대 회장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전의 일은 진정한 창립이기 아니다라고 해서 이때 제대를 했을 때 자유의 몸이 됐을 때를 창립일로 선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귀국하기 전에 베이징에 머물다가 지금의 자금섬 남쪽에 있는 다자란이라는 큰 시장을 보게 되는데 그때 아마 쇼크가 오셨던 것 같아요. 선대 회장에.
평생의 기억으로 그 광경이, 그 시장의 광경이 머리에 남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가다 보면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때 그 선대 회장은 굉장히 큰 그런 충격을 받으셨던 거, 인상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세상, 큰 세계를 만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중국의 그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더 일찍 진출하셨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항에 이제 돌아와서, 공항이 아니고요, 인천항에 돌아와서 태평양 상해로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사업, 그 상호를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퍼시픽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태평양 때문에 그 영어로는 퍼시픽이 나중에 이제 퍼시픽, 아모레 퍼시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이런 멜로디라는 크림을 태평양 이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면 이게 굉장히 큰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일제시대 때도 이제 대전을 겪었는데 이제 6.25도 겪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의 성과가 멜로디 크림으로 잘 될 쯤에 6.25가 또 터지는 거예요. 아, 정말 이제 고난의 연속이네요. 그렇지만 피난처에서도 이런 ABC라는 포마드 크림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포마드 크림을 잘 만들어서 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ABC 크림이 얼마나 유명한 제품이었는지.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화장품 코티사와 코티분도 만들어서 엄청난 히트를 기록을 했고, 네. 그래서 60년도에는 또 코티사의 초청으로 40일간의 유럽 시차를 오르게 되었대요. 아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85달러, 얼마입니까? 85달러면 100, 1000만. 1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이었던 시절에 파리의 센강에 가서, 아, 이게 얼마나 신세계였습니까? 였겠습니까? 그때는 뭐 파리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샹젤리제 거리 막 그 센강 해가지고, 뭐 프랑스 하면 또 그 예술의 도시니까 사람들도 굉장히 멋쟁이 다 모여 그들이 하는 도시고, 그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콧대도 높고 가서 얼마나 그 신세계를 근데 딱 그에 뒤지지 않게 정말 멋쟁이네요. 예, 딱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서는 초청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세계적인 품질을 자랑하는 그 프랑스의 그걸 보신 거죠. 현대적 생산 환경, 모든 생산을 공정을 자동화한 최신 시설과 와, 이거 보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중국에서 그 시장에서 받았던 충격과 어떤 그런 그 프랑스의 제조 현장의 충격을 받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향수 재료들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롤리타 림피카라는 향수가 이게 그 뭐 2000년대에 나온 향수 같은데 아닌가요? 전 2000년도에 본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인상에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포스터나 그런 게 근데 너무 이뻐가지고, 근데 이게 그 아모레 퍼시픽의 첫 번째 향수였다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이제 저기 프랑스에서 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레지옹 도네르, 예. 그거를 이제 선대회장이 받은 건 아니고 시간이 흘러서 서경배 현재 회장이 받으셨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서경배 회장이 받게 된 그 길에는 그 선대 회장의 어떤 그런 노력이라든지 창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쌓여서 그거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그런 또 충격을 받으시고 R&D를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64년에 우리나라 연구인들에게 프랑스에서 돌아와서 한국인 몸에 맞는 연료는 역시 한방 원료입니다. 인삼 화장품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요. 이게 왜냐면 저도 이제 그 외국 화장품 같은 거 좀 뭐 좋다고 하는 거 발라보면 이제 가끔 이제 저기 뭐야 얼굴 막 빨개지고 뭐 올라오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이제 뭔가 각 나라의 사람들마다 체질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진생산미라는 그 73년에 인삼 뭐 그런 화장품을 개발하셨었나 봐요. 그게 이제 또 설화수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음,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73년에 태어났는데, 그 인삼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방 식물들로 자연스럽게 확장이 된 거죠. 87년에 수많은 수행착오 끝에 드디어 피부에 아름다운 눈꽃을 피운다는 뜻을 담은 설화가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화수가 이때 나왔구나. 설화는 인상 화장품을 만드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율무, 당기, 치자 뭐 이런 걸로 이제 항방 화장품을 하고 이제 10년 후에 한방 화장품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설화수가 태어났다. 저도 지금 설화수 쓰고 있거든요. 뭐 다른 화장품들도 쓰지만 그래서 이제 8천억이 넘는 아모레 퍼시픽의 대표적인 화장품으로 성장을 했다. 이게 몇 년도 기사죠? 잠시만요. 16년도 기사. 한창 잘 나갈 때네요. 요때 이후로 이제 하락세를 겪게 되는데,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고, 이분이 이제 그 회장님인데 머리 아주 그냥 칼같이 빗어 넘기시고, 녹차. 요때부터 이제 녹차 맛도 하셨네요. 예, 이제 저기 제주도에 가면은 오솔록, 거기 이제 녹차밭 있고, 그래서 그런 거 파는데, 네. 아모레. 이게 왜 퍼시픽은 태평양인 줄 알았는데 아모레는 이제 네, 이걸 보면서 알았습니다. 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76년에 덩샤오핑의 등장으로 중국이 실용주의로 선회를 하면서 기업들이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으로 가는 거죠. 자, 장원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국교가 정상화되기 이전인 90년대부터 홍콩과 대만의 직원을 파견해서 일찌감치 중국 진출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그 다자란이라는 그 시장을 보면서 충격을 받으셨던 그 기억이 남아서 아무래도 그 뭔가 관계가 있다라기보다는 그 기억이 남아서 아마 이렇게 먼저 이제 딱 그걸 캐치를 좀 빨리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양에 가셔가지고 예, 가서 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96년 5년에는 점점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 진출을 해서 95년에는 다롄에 96년에는 이렇게 장춘 하얼빈에 분공사를 설립을 해서 시작을 하셨고 지금은 중국 백화점에서 팔리는 화장품줄 가는데 빅5에 꽂히도록 16년도 당시에 성장을 했다. 그쵸? 지금의 아모레 퍼시픽의 성공의 배경에는 이런 장원의 이 같은 성견 지명이 있었다. 네. 그 다음에 또 기업가로서 장원은 한국의 차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독보적인 다인으로 평가받는다. 중국이 차 문화가 발달해서 그런 걸까요? 거기 영향을 받으셨는지. 네. 그래서 2001년에 제주 서광타운의 오설록 티 뮤지엄 저도 가봤는데 요거를 이제 개설하셨다. 이분은 이제 현재 회장인 서경배 회장님이시죠. 아모레. 그쵸. 예. 그 아모레 퍼시픽이 91년에 그 노조 문제를 겪으면서 불매운동까지 했었네요. 그래서 밤낮으로 지칠 줄 모르고 일하던 장원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암이 오셨군요. 그래서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지신 면역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병이 찾아오셨나 봅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위기를 돌파하는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것도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시면서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문하면서 다시 화장품이다. 그쵸? 그래서 그때 이제 나이가 이제 거의 많으셨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제 물려줄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회장인 서경배 사장님한테 이제 회사의 의사결정은 내가 했으면 싶다라고 이제 넘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서경배 회장이 잘할 수 있는 것만 남기고 다 정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또 IMF 이게 다 이제 이때 이제 막 그 대우 막 동아건설 다 이제 쓰러졌는데
아모레 퍼시픽은 이때 헤라와 아이오페, 설화술의 히트작을 내면서 승승장구했다고 하네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장원 그 선대 회장님이 아모레 이익이 1,000억 원을 넘는다는 서경배 사장의 보고를 받고 잘하는구먼 이라는 한마디로 깊은 신뢰를 표현했다. 자신의 아들일 텐데 이 말을 하면서 또 어떤 그런 감회가 있었을지 상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요 정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6년도 기사 또 요즘에는 또 어떤 기사가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와 이거 뭐 별것도 아닌 영상인데 50분 동안 또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이 영상 다 보시는 분은 없겠죠. 하지만 뭐 제가 주식을 하면서 하는 히스토리를 쌓는다는 의미로 또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장이 정말 안 좋은데요. 네. 겁도 많이 납니다. 사실은. 네. 이렇게 빠지고 있는 지수를 보면서 겁도 나는데 그게 또 뭐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어떤 숙명인 것 같고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기도를 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현금 비중 잘 지키면서 연휴 끝나고서는 주식 시장이 좀 좋기를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